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한 주간 시장은 말 그대로 격동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전쟁 가능성이라는 최악의 상상력까지 동원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을 더욱 강화시키고 더욱 성숙시켰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은 5G 테마에 대한 그 매도 시점 그리고 IT 섹터와의 동행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시점이라니까 조금 이제 놀라신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략 2월 정도면 이제 상투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상투를 확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가지 섹터로 두 가지 꼭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섹터와 아름다운 동행.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이제 그동안은 그 전에는 사실 그 5G 테마 같은 경우 이제 IT 섹터와 역상관관계 있었죠. 작년 1월 이후서부터 이제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는 IT 섹터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이제 가능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IT 섹터가 오르면서 5G가 한 3개월, 4개월째 이제 조정받는 그런 과정인데 12월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상당히 이제 보기가 좋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부담을 많이 가졌거든요. 지금 5G 관련주들이 오르려면은 사실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섹터가 좀 못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흐름이, 과거의 어떤 그 역행의 흐름이 동행의 흐름으로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IT 섹터 비교 분석, 오이솔루션과 이제 원익 IPS의 역학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동행 여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 그 5G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날의 칼이죠. 1분기에 지금 이제, 국내 증시 전체를 통틀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5G가 1분기에 가장 강력한 어떤 성장 동력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해외향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영업 증가율이, 물론 이제 전망치하고 실제치는 또 많은 괴리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기존 나왔던 이제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 영업 증가율이 이제 많이 둔화가 됩니다. 2020년에서 2021년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많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2월이 됐든, 하여튼 2월 전후에서 대상토를 찍으면 조정의 폭이 상대적으로 좀 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울러서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KMW라든가 RFHRC 같은 경우는 후발에 이제 랠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최근에 지금 상대적으로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혹은 이제 이노와이러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소외받고 있는데요. KMW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이제 모멘텀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고요. RFH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히려 조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발에서 랠리 가능성이 높겠고, 그 차별화의 근거는 뭐냐면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소재 산업재로죠.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갑자기 이제 급부상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소재 산업재를 이제 다 빨아먹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조선 철강 기계 화학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래서 조선주로만 보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1등, 2등, 3등, 4등주 서열이 정해져 있는데 5G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종목별로 다 이제 아이템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의 근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등주가 제일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2등주, 3등주 이렇게 나눠져 있고, 동반 상승하고 동반 하락하는데, 5G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 자체가 종목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결정적인 어떤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꼭지로 이제 5G 테마의 매도 시점은 월봉상 이제 12월 달에 올랐고요. 1월 달에 오른다고 보고, 그러면 2월 달까지 오르게 되면 이제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상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이제 서진 시스템, 이노와이러스가 이제 함께 이제 그룹을 맞춰서 같이 짝을 지면서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2월 달의 고점 이후에 이제 IT 섹터와는 이제 동행이 결별을 한다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KMW라든가 이제 RFHRC는 약간 다소 좀 이제 변칙 형태로 달리 이제 차별화가 전개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이제 3시간 강연을 개최합니다. 강남에 있는 삼성동이고요. 삼성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3탄 빌딩에서 진행하고요. 3번 출구에서 대략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죠. 한 3분 정도. 참가비 2만원이고, 보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1시 20분서부터 이제 보유 종목 진단을 해드리는데, 저희 양우석 센터장님께서 진행을 해드리는데요. 한 40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좀 일찍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많이 준비했고,
그 유튜브 방송은 이제 저희가 한 20분 이내로 이제 하려다 보니까 깊이도 좀 적은 것 같고, 우선순위도 조금 이제, 우선순위도, 제대로 이제, 그, 뭐랄까, 그, 구분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5G라든가 이제 IT만 하는데, 다른 그 다양한 또 종목군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위 종목이 원익 IPS고 아래 종목이 이제 OE 솔루션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A 구간, B 구간, C 구간 나눠서 있죠. 보통 A 구간에서 원익 IPS가 조정 받을 때 OE 솔루션은 이제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5G 테마가 오를 수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지만 수급적인 어떤 역학관계, 주도주 그런 그 역학관계를 본다면 5G 테마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는 IT 섹터가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 당시에 삼성전을 비롯해서 IT 섹터가 오르게 되면 그쪽으로 매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5G가 못 오를 가능성이 있고 오르더라도 조금밖에 못 오른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B 구간에서 보면은 IT 섹터가 5G 전반이 고점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는 시기였죠. 조정이 어떤 그 절정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그 IT 섹터가 1차 강렬한 랠리가 전개가 됩니다. 역시 5G가 이 IT가 오를 수 있었던 근거가 5G가 조정받았기 때문에 올랐다는 것보다는 IT 섹터가 올랐기 때문에 5G가 이제 조정을 받았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11월 말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이제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그 5G 테마를 우리가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흐름, 개인기, 그리고 어떤 이슈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지금 5G 테마가 지금 사실 그 매물대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IT 섹터가 동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아주 훌륭한 그 뭐라 그럴까요? 시체말로 뭐 백그라운드를 얻었다.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제 파동론의 뭐 정수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들 엘리어트 파동 이런 뭐 시중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가 항상 보이는 영역보다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결국 승부가 가름난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음양의 법칙이라고 하죠. 서양 애들은 이제 양음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뭐 이론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갖다 붙인 건데 저는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떤 형태,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장 같은 경우도 그 좀 약간 가지가지 옆으로 이제 비껴나가는데 이번 시장이 굉장히 강렬한 것은 뭐냐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가능성은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거든요. 그 구간 속에서 어설프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이 매도를 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가 됐고 그 직후에 사실 그 삼성전자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죠. 역사적 고점 돌파의 결정적인 근거는 미국과 이란의 어떤 그 전쟁 가능성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주식은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5G를 본다면 굉장히 흐름이 좀 양호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하튼 간에 2번 조정 파동이 플랫 파동, 편편한 파동이었다면 이번 4번 조정 파동은 이제 지그재그죠. 갈지자 형태로 지그재그, 저점을 살짝 깨고 뭐 이런 형태인데 뭐 대체적으로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이 솔루션 위치가 지금 3번 파동의 고점을 돌파하는 직전의 단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이 솔루션 기준으로 12월 달, 작년 12월, 그리고 1월은 지금 이제 진행이죠. 1월 달에는 양봉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1월, 그 다음에 2월까지 양봉이 나오고, 뭐 2월 중에 고점이 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3월 초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 양봉이 출현이 되고, 이제 고점을 확인하고, 그 이후로는 고점이 굉장히 좀, 조정의 폭이 좀 깊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파동의 고점이라든가 3파동의 고점에서는 매도를 뭐 안 하더라도 매도를 하면 안 되겠죠. 5파동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매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 요번 파동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매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중들이 열광할 때 주가가 강렬하게 오르는데 대중들이 열광하고 시장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목표 가격을 막 터무니없이 막 올리고 그럴 때 그리고 거래가 터질 때 이때가 이제 매도죠. 매도는 여러분들 매수보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언제 매도하냐?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그럴 때가 이제 결국은 매도의 관점이라고 보는 거고, 그림 보면 이제 그 주력 월봉이 3개가 나왔죠. 지금 오이 솔루션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양봉이 하나, 2개, 3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양봉이 하나, 둘, 3개 나오고,
시세가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만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 유튜브 방송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유튜브 방송에 제 방송에 목숨을 걸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시세 원리라든가 뭐 어떤 그 주도주 논리 이런 것들 뭐 매집과 분산에 뭐 이런 것들 제가 그냥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결국 이제 홀로 서기에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다음 종목은 이게 위 종목이 서진 시스템이고 아래가 이제 이노 와이어리스거든요. 보면 이제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지금 역사적 고점 돌파를 지금 눈앞에 지금 두고 있는 모습인데 서진 시스템은 조금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죠. 서진 시스템은 사실 그 5G에 목매이는 주식이 아니에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마트폰 관련 주식이고 또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쪽도 이제 매출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우리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그쪽도 상당히 또 영업이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은 5G를 포함해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사업부가 한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상당히 양호합니다. 기업 가치도 펀더멘탈이라든가 가치도 이제 뛰어난 그런 모습이고 이노와이러스는 이제 그 오이 솔루션과 어떤 그 함께 고점을 이제 같이 이제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그 KMW하고 이제 RFHRC입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제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KMW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 주가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그런 격언도 있고, 거래량은 지금 표현이 안 됐지만, 거래량도 아직까지는 좀 매끄럽지 못해요. 물량이 좀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올라가면 급매물을 두들겨 맞아요. 만약에 다이렉트로 올라가게 되면 65,000원 치면 바로 팔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MW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는 2분기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정도에서 다시 이제 종목별을 좀 압축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예정이거든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이평선의 결집도라든가 방향성도 뭐 별로 좀 그렇죠. 이평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을 많이 해주면 돼요. 자, RFHRC는 이제 오늘 뭐 좀 올랐지만 여하튼간에 뭐 의미는 없고요. 사실 주가가 4일 정도 빠졌는데 이런 걸 맞추기는 쉽지 않고요. 여하튼간에 바닥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RFHRC의 어떤 그 전망이라든가 실적을 보게 되면 좀 납득이 좀 갈 것 같아서 RFHRC는 저는 뭐 굉장히 좋게 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3종목 정도, 오이솔루션, KMW, 그리고 RFHRC, 어떤 거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RFHRC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서가 어제 나온 보고서고,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이제 KMW 작년 12월 달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간에, 제가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특히 오이솔루션은 1분기 내, 그게 이제 뭐 1월 달이 될 수 있고, 당장 뭐 다음 주 월요일 될 수 있겠고요. 뭐 하여튼 1월 중이 될 수 있겠고, 여하튼 간에 1분기 내 강력한 그 해외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버라이전이라든가 AT&T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NTT 도코모, 이게 이제 일본이죠. KDDI도 이제 일본에서 합니다.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해외향, 어떤 그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5G 테마 내에서도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2억이었죠, 2억. 영업이 2억인데 2019년도에 588억으로 예상입니다, 예상치인데 퀀텀 점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보지 않더라도 이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해 예상 영업이 680억 나오는데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요, 680억 나왔어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감을 하죠. 그리고 2021년도도 전망치로 보면 이 전망치로만 갖고 봐서는 한계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5G 시대라는 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측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저는 뭐 상당히 미약하고 나름대로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추론해서 이제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만약에 이 전망치와 실제치가 큰 차이가 없다면 오이솔루션은 이번에 2월 달에 우리가 강하게 매도 관점을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는 여러분들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매수는 우리가 유연하게 해도 상관없는데 매도는 단호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KMW죠. KMW인데 KMW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사실 KMW에 같이 하면은 전체 5G 뭐 장비 부품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리더십도 갖고 있고 하여튼 최고의 선도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죠, 첫 번째.
근데 역시 그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2018년도에 이제 260억 적자에서 작년에 1,600억 완전히 뭐 퀀텀 점프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10,000원에서 8,000원까지 급등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2020년도 예상치를 보면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으나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감을 하죠. 그게 사실 그 장비주의 한계예요. 이게 소재라든가 재료 이런 것들은 부품 같은 경우는 한번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면 그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납품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장비를 한번 팔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끝이죠. 뭐 새로운 어떤 신규 어떤 그 바이어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장점이자 굉장한 또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노와이어리스죠. 요 이노와이어리스 죄송합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이거는 예전 장비라서 이것도 이노와이어리스도 여하튼간에 이제 뭐 인도양이든 뭐 미국, 유럽, 일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강력한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그 오이솔루션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좀 자료가 조금 된 자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RFHRC 보도록 하겠는데, RFHRC가 요번에 이제 빠졌던 결정적 논리는, 파웨이 수주가 없어요. 파웨이에서 발주를 안 낸 거죠. 발주를 안 낸 이유 보니까, 일단 미국산 원재료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파웨이하고 미국하고는 그 완전히 그 초천지 원수간이 됐는데요. 그런데, 미국산 원재료 안 쓰고, 다른 쪽에서 원재료 구입하면 이제 그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되겠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게, 이건 어제 나온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파이웨이가 아니더라도 올해는 이제 삼성전자 봐요. 삼성전자도 기존에는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는 사실 실리콘 기반 이제 실리콘 기반 이제 트랜지스터에서 이제는 결국은 질화 관류 기반 트랜지스터라든가 질화 관류 기반 그 전력 증폭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5G 환경에서는 실리콘 기반으로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혹은 노키아 뭐 기타 이제 뭐 미국, 일본, 인도 지역에서 이제 그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제가 사실 그 RFHRC를 나름대로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제 말을 들으신 분들은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저도 뭐 많은 한계가 있죠. 자, 여하튼 간에 이제 그 실적을 보면 2018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영업이익 267억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그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한 195억이에요. 195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못 오르겠죠. 물론 흐름상으로는 조금 그래도 저점을 높인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러고 올해 2020년 예상 영업이익이 뭐 지금 제일 적게 나왔어요. 뭐 370억 나왔는데 그래도 거의 뭐 100% 이상 급증한 거죠. 영업이익률을 따지면 급증한 거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많게는 530억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600억 나온 것도 있는데 그런 지 오래된 자료고요. 뭐 이 정도로 전망치가 비슷하게 간다면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여유 있게 너그럽게 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뭐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 한 주간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